그년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 어떻게 할까? 대리님, 누구랑 통화하세요? 어? 이연아?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방금 들었는데 그년이 누구죠? 아, 아니야. 다른 얘기였어. 오해하지 마. 혹시 저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대리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씁쓸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혹시 설거지를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네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재미있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한 달 전 조폭을 맨손으로 제압한 그 영상이 온라인을 휩쓸었을 때만 해도 서희연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완벽했다. 차분하고 정확했으며 무엇보다 강했다. 하지만 카메라가 담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얼마나 차갑게 얼어붙었는지, 그리고 그 얼음이 아직도 녹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영상이 사라진 후 은행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고객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찾아왔고, 동료들은 그녀를 영웅처럼 바라보며 존경의 시선을 보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연만은 알고 있었다.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 예감은 일주일 전부터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신호들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모호한 글들. 은행원 영웅, 과거가 궁금하다는 제목의 게시물에 누군가 댓글로 707 출신이라더라고 남겼다. 이연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707 특임단 출신이라는 정보는 극비사항이었다. 은행 인사팀에서도 최고 보안 등급으로 관리되는 정보였다. 그런데 어떻게? 두 번째 신호는 더 구체적이었다. 그녀의 군번이 정확하게 공개된 것이었다. 전역 연도, 근무 부대명까지. 이제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었다. 세 번째 신호는 어젯밤에 왔다.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 발송인 정보도 없고 택배 회사 스티커도 없는 의문의 상자였다. 안에는 그녀의 사진 한 장과 간단한 메모가 들어 있었다. 곧 만나게 될 거야. 이연은 그 메모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관심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분명한 위협이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이연은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폈다. 지하철역에서 유독 시선을 느끼는 것 같았고, 은행 앞 카페에 앉아 있는 남자가 어제도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707 시절의 훈련이 그녀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몰랐다. 은행에 도착한 이연은 가장 먼저 자신의 컴퓨터에 로그인했다. 그리고 인사 시스템에 접근해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기록을 확인했다. 그녀의 혈관 속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지난 한 달간 총 15차례의 비정상적인 접근이 있었다. 대부분 야간 시간대였고 그중 몇 건은 새벽 시간이었다. 이연이 집에서 잠들어 있을 시간에 누군가 그녀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접근 권한자 목록이었다. 지점장인 강준식과 선임 대리인 오민혁. 단 2명뿐이었다. 강준식 지점장은 컴퓨터 조작에 서툰 사람이었다. 이메일 보내는 것도 부탁할 정도로 디지털 기기를 어려워했다. 그가 새벽에 원격 접속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이연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오민혁의 자리로 향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연의 눈에는 뭔가 달라 보였다. 어제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어색함이 있었다. 오민혁은 이연보다 2년 먼저 이 은행에 들어온 선배였다. 친절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으로 지점 내에서 인기가 많았다. 이연이 처음 발령받았을 때도 그가 가장 많이 도움을 줬다. 업무를 알려주고 지역 맛집을 소개해주고 때로는 개인적인 고민도 들어줬다. 그런 그가 설마. 이연은 머리를 저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추측일 뿐이었다. 하지만 707시절 훈련받은 직감은 계속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연은 일부러 사무실에 남았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나간 사이 그녀는 오민혁의 책상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다. 첫 번째 발견은 서랍 속의 새 휴대폰이었다. 평소 사용하던 것과는 다른 기종이었다. 왜 휴대폰을 2개나 가지고 있을까? 두 번째 발견은 책상 위의 메모지였다. 숫자들이 적혀 있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계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날짜와 금액 같았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D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혹시 도태수의 D일까? 이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도태수? 한 달 전 그녀가 제압했던 조폭 보스의 이름이었다. 체포되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직도?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연은 재빨리 제자리로 돌아가 자연스럽게 업무를 보는 척했다. 이연아, 점심 안 먹어? 돌아온 오민혁의 목소리였다.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지만 이연의 귀에는 뭔가 어색하게 들렸다. 네, 거의 다 먹었어요. 그래, 그럼 오후에 커피 한잔 할까? 새로 생긴 카페가 있던데. 괜찮아요. 업무가 좀 밀려서. 오민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실망한 것일까? 아니면 안도한 것일까? 그래, 그럼 나중에. 그가 돌아서는 순간 이연은 그의 주머니에서 진동 소리를 들었다. 새 휴대폰에서 나는 소리였다. 오민혁은 서둘러 복도로 나가며 전화를 받았다. 이연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복도로 나가 오민혁의 통화를 엿들었다.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겠어. 상대방이 뭔가 말하자 오민혁이 답했다. 그년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 오늘 아침에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 이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년이라니. 혹시 자신을 말하는 건 아닐까? 알겠어. 좀 더 자연스럽게 행동할게. 하지만 들킬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전화가 끝나자 오민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다. 금연구역이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이연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다.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오민혁이 누군가와 공모하여 자신의 정보를 유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은 아마도 도태수? 이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믿었던 동료의 배신. 이것보다 더 깊게 찔리는 칼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상대방의 계획을 파악해야 했다. 이연은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를 찾았다. 임재훈 707 시절 함께 근무했던 동기였다. 지금은 민간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메시지를 보냈다. 급한 일이 생겼어. 도움이 필요해. 오늘 퇴근 후에 만날 수 있어? 답장은 금세 왔다. 물론이지. 무슨 일인지 걱정되네. 장소와 시간 말해줘. 이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은 있었다. 오후 내내 이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오민혁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가 언제 자리를 비우는지, 누구와 전화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점점 더 많은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되었다. 고객 상담을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고 화장실에 자주 다녀왔으며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해 보였다. 마침내 오후 6시가 되었다. 평소라면 오민혁이 먼저 퇴근하곤 했는데 오늘은 계속 자리에 앉아 있었다. 대리님, 퇴근 안 하세요? 응? 오늘 좀 늦게 갈 것 같아. 너는 먼저 가. 그럼 저도 좀 더 있을게요. 마무리할 일이 있어서. 오민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너는 빨리 집에 가. 아니에요. 어차피 할 일 있어서. 둘 사이에 묘한 긴장이 흘렀다. 서로 먼저 가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결국 오민혁이 먼저 일어났다. 그럼 난 먼저 갈게. 너무 늦지 마. 네, 조심히 가세요. 오민혁이 나간 후 이현은 즉시 그의 컴퓨터에 접근했다. 다행히 로그아웃하지 않고 간 것 같았다. 컴퓨터 화면에는 여러 개의 창이 열려 있었다. 그중 하나는 인사 시스템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현의 개인정보 화면이었다. 이현의 숨이 가빠졌다. 확실한 증거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바탕화면의 폴더들이었다. 작업 파일, D 관련 계획서 등의 이름으로 된 폴더들이 있었다. 이현은 떨리는 손으로 D 관련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사진들과 개인정보가 정리되어 있었다. 집 주소, 자주 가는 장소, 일과표까지. 마치 스토킹 파일 같았다. 더 끔찍한 것은 계획서 폴더였다. 그 안에는 상세한 계획이 적혀 있었다. 이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최종 처리라니. 그 의미가 너무나 분명했다. 파일의 마지막에는 계좌 이체 내역이 있었다. 매월 200만 원씩 3개월간 총 6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그리고 메모에는 추가 보수 500만 원 약속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연은 급히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복사가 끝나자마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오민혁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이연은 재빨리 컴퓨터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아직 있었네? 오민혁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네, 거의 끝나가요. 그래. 나는 뭘 좀 빼먹은 게 있어서 다시 왔어. 오민혁은 자신의 자리로 가서 뭔가를 확인했다. 컴퓨터 화면을 보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이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혹시 들킨 걸까? 하지만 오민혁은 아무 말 없이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더니 컴퓨터를 종료했다. 이제 진짜 갈게. 너도 빨리 집에 가. 네. 오민혁이 완전히 사라진 후 이연은 USB를 꺼내 들었다. 이 작은 장치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 있었다. 이제 임재훈을 만나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였다. 저녁 8시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이연은 임재훈을 마주했다. 오랜만에 보는 동기의 얼굴은 여전히 믿음직스러웠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얼굴이 심상치 않아. 이연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온라인 정보 유출부터 오늘 발견한 충격적인 파일들까지. 임재훈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이연아, 이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너 지금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야. 알고 있어. 그런데 재훈아, 도태수가 정말 체포된 게 맞아? 임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사실은 아니야. 일부 조직원들만 잡혔어. 도태수는 아직 도망 중이야. 이연의 혈관 속으로 얼음물이 흘러내리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뭐라고?
왜 그런 걸 숨겼어? 경찰에서 함구령을 내렸어. 도태수가 도망치면서 복수를 다짐했다는 정보가 있었거든. 너를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이연은 머리를 감쌌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그리고 이연아, 내가 조사해 본 결과 오민혁이 받은 돈, 그게 도태수 조직에서 나온 게 확실해. 어떻게 알았어? 계좌 추적을 해봤더니 중간에 여러 차례 세탁 과정을 거쳤지만 원천은 도태수가 운영하던 사업장이야. 이연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그럼 오민혁은 언제부터 배신자였던 거야? 아마 내가 조폭을 제압한 직후부터일 거야. 도태수가 복수를 계획하면서 내부 정보원이 필요했을 테고 오민혁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아. 어떻게 접근했을까? 돈이겠지. 오민혁 개인적으로 빚이 있었던 것 같아. 카드 연체 기록도 있고 대출도 여러 건 있었어. 그런 상황에서 큰 돈을 제안받았다면 이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돈 때문이었다. 믿었던 동료가 돈 때문에 자신을 팔아넘긴 것이었다. 재훈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 USB만 있으면 충분한 증거가 될 거야. 하지만 도태수를 잡지 못하면 소용없어. 그리고 또 다른 내부 협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임재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연아, 좀 위험하긴 하지만 함정을 놓는 건 어떨까? 함정? 오민혁한테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암시해봐. 그럼 분명히 급하게 도태수에게 연락할 거야. 그 순간을 잡는 거지. 이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위험하지만 가능할 것 같아. 하지만 너도 도와줘야 해. 당연히. 내가 뒤에서 백업해 줄게. 두 사람은 세밀한 계획을 세웠다. 내일 오민혁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의 반응을 관찰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연아,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게 있어. 뭔데? 혹시 내 주변 사람들도 위험할 수 있어.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 말이야. 이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부모님은 다행히 시골에 계셔서 상대적으로 안전했지만 은행의 다른 동료들이나 단골 고객들은 어떨까? 특히 박말순 할머니가 걱정되었다.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와 연금을 받아가시는 77세의 할머니였다. 이연을 무척 아껴주셨고 때로는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다. 재훈아, 내일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조심하라고 경고해야겠어.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불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해.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날이 될 것 같았다. 카페를 나서면서 임재훈이 말했다. 이연아, 너무 자책하지 마. 오민혁의 선택은 내 잘못이 아니야. 알고 있어. 하지만 참 씁쓸해. 그럴 수밖에 없지. 하지만 넌 옳은 일을 하고 있어. 그걸 잊지 마.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연은 계속 뒤를 돌아봤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다. 707시절 배운 대로 몇 번 방향을 바꿔보고 유리창에 비친 모습으로 뒤를 확인해 봤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도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이연은 모든 문과 창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응급 연락처들을 점검했다. 임재훈, 경찰서, 그리고 부모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간단한 메모도 남겼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USB의 내용을 경찰에 전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이연은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내일 일어날 일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오민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처음 만났을 때의 친절한 모습, 업무를 가르쳐 주던 모습, 개인적인 고민을 들어주던 모습,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처음에는 진심이었다가 어느 순간 변한 걸까? 이연은 답이 없는 질문들 속에서 긴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이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어제 세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였다. 오민혁이 출근하기 전에 다른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경고를 전달하고 싶었다. 지점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강준식 지점장은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었잖아요. 혹시 다른 직원들도 조심하라고 공지를 내리면 어떨까요? 그래. 그 정도로 심각한 거야? 그리고 고객분들께도 개인정보 보안에 대해 안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강준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 조회 시간에 얘기하자. 모든 직원이 주의하도록. 이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다른 동료들은 조금이라도 더 조심하게 될 것이다. 9시가 되자 오민혁이 출근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나누었지만 이연의 눈에는 그의 표정이 어제보다 더 긴장해 보였다. 이연아, 어제 늦게까지 뭐 했어? 불 켜진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던데. 이연의 심장이 순간 멈췄다. 그가 자신의 일과를 감시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냥 업무 정리 좀 했어요. 그런데 대리님은 어떻게 아세요? 응? 아, 마침 지나가다가 봤어. 거짓말이었다. 은행에서 이연의 집까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연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대리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뭔데? 어제 발견한 것들이 있어서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민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여기서 말하면 안 돼? 좀 민감한 내용이라서요. 밖에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래. 그럼 카페에서 만날까? 가까운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이연은 신중하게 말을 시작했다. 대리님, 어젯밤에 좀 더 조사를 해봤어요. 뭘? 개인정보 유출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발견됐어요. 오민혁의 아담스 애플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상한 게 뭔데? 접속 기록을 자세히 보니까 특정 패턴이 있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정기적으로 정보를 빼내가는 것 같은. 그럴 리가. 혹시 해킹당한 거 아니야?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해킹이라면 한 번에 많은 정보를 가져갔을 텐데 이건 조금씩 나눠서 가져간 거예요. 이연은 오민혁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대리님, 하나 더 발견한 게 있어요. 뭔데? IP 추적을 해봤더니 외부 접속이 아니라 내부 접속이더라고요. 오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부 접속? 그럼 우리 중 누군가가. 네. 그래서 더 충격이에요. 믿었던 누군가가 제 정보를 팔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연아,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이연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실제로는 빈 종이였지만 마치 중요한 증거인 것처럼 보여졌다. 이게 뭔데? 접속 기록과 계좌 추적 결과예요. 누가 언제 접속했고 그 후에 어떤 계좌로 돈이 들어왔는지. 오민혁의 손이 종이를 향해 뻗어지다가 멈췄다. 계좌 추적까지 했다고? 네. 임재훈이 도와줬어요. 보안업체에서 일하니까 이런 일의 전문가거든요. 오민혁의 호흡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뭘 발견했는데? 놀라실 거예요. 정말로. 이연은 일부러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 오민혁이 먼저 반응하기를 기다렸다. 이연아,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오민혁이 자리를 뜬 순간 이연은 그가 휴대폰을 들고 가는 것을 확인했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화장실 근처에서 오민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큰일 났어. 그년이 모든 걸 알아냈어. 상대방이 뭔가 말하자 오민혁이 답했다. 계좌 추적까지 했다고 해. 어떻게 할까? 알겠어. 그럼 오늘 밤에?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도 않고. 알겠어. 하지만 조심해서 하자. 전화가 끝나고 오민혁이 돌아왔다.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다. 이연아, 그 증거 나도 좀 볼 수 있어? 물론이죠. 그런데 대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충격적이어서. 이연은 종이를 건네주었다. 오민혁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물론 거기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이연아, 이거 빈종이잖아. 네. 아, 죄송해요. 잘못 가져왔나 봐요. 이연은 일부러 당황하는 척했다. 진짜 증거는 사무실에 있어요. USB에 저장해뒀거든요. 오민혁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USB에 모든 자료를 백업해뒀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 안전한 곳에요. 대리님, 혹시 불안하세요? 불안할 게 뭐 있어? 나는 떳떳하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혀 떳떳해 보이지 않았다. 카페를 나온 후 이연은 일부러 은행과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오민혁이 따라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예상대로 오민혁은 은행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다. 이연은 임재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계획 성공. 오민혁이 완전히 당황했어. 오늘 밤에 뭔가 시도할 것 같아. 답장이 금세 왔다. 알겠어. 내가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오후에 은행으로 돌아온 이연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오민혁도 마찬가지였다.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다른 동료들은 그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준식 지점장만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듯했다. 이연아, 무슨 일 있어?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해.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래. 혹시 개인정보 유출 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조금은요. 너무 걱정하지 마. 경찰에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짜 범인은 바로 여기 있는데라고 생각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오자 이연은 다시 한번 오민혁을 자극해봤다. 대리님, 오늘 밤에 시간 되세요? 왜? USB에 있는 자료 같이 보면서 분석해 보려고요.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오민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오늘 밤은 좀 바쁠 것 같아. 그러세요? 그럼 내일이요? 내일도 잘 모르겠어. 일정 좀 확인해보고 연락할게. 이연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오민혁이 완전히 당황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마침내 퇴근 시간이 되었다. 이연은 일부러 야근한다고 말하고 남았다. 정말 괜찮어? 혼자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오민혁의 말에는 진짜 걱정과 함께 다른 의미도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지점장님도 계시고요. 그래. 그럼 조심해. 오민혁이 나간 후 이연은 강준식 지점장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빼고 보안상 이유로 오늘 밤 늦게까지 있어야 한다고만 했다. 그래. 그럼 내가 같이 있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혼자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임재훈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강준식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뭔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밤 9시 은행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이연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오민혁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그리고 9시 30분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다. 은행 뒷문에서 소리가 났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이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뒷문 쪽으로 향했다. 임재훈에게 미리 보낸 메시지대로라면 그가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것이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손전등 불빛이었다. 이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예상했던 대로 오민혁이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남자 한 명이 함께 있었다. 확실해? 여기에 있다고? 응. 분명히 사무실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야. 두 사람은 이연의 책상으로 향했다. 그리고 서랍과 컴퓨터를 뒤지기 시작했다. 이연은 휴대폰으로 조용히 녹화를 시작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여기 없네. 다른 데는? 컴퓨터를 확인해봐. 오민혁이 이연의 컴퓨터에 접근하려는 순간 이연이 나타났다. 무엇을 찾고 계세요?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이연아, 왜 아직 여기 있어? 야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리님은 왜 여기 계세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시고요? 낯선 남자가 오민혁을 보며 뭔가 신호를 보냈다. 이연아, 이건 오해야. 우리는 그냥 뭘 찾으시는 거예요? 혹시 제가 말한 그 USB를요? 이연의 말에 두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다. 이연아, 잘못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대리님, 이제 그만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이연은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녹화되고 있다는 표시가 화면에 떠 있었다. 처음부터 다 녹화했어요. 무단 침입, 절도 시도, 모든 게 증거로 남았어요. 오민혁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다. 이연아, 제발. 이건 정말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대리님이 도태수와 손잡고 제 정보를 팔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낯선 남자가 갑자기 움직였다. 이연을 향해 달려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연은 707 출신이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남자의 공격을 피하고 그를 제압했다. 움직이지 마세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정말로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임재훈이 미리 경찰에 연락해둔 것이었다. 오민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돈이 너무 필요했어. 빚이 너무 많았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절 팔아넘긴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만 주면 된다고 했어. 내가 다칠 거라는 말은 없었어. 하지만 계획서에는 분명히 4단계까지 있었잖아요. 최종 처리라고. 오민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경찰이 들어오면서 두 사람은 체포되었다. 이연은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날 밤 이연은 임재훈과 함께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쳤다. 수고 많았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잘 해결했어.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런데 이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은행에 계속 있을 거야? 이연은 잠시 생각했다. 믿었던 동료의 배신, 그리고 아직 잡히지 않은 도태수. 이 은행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안전할까? 잘 모르겠어.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 하지만 이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 며칠 후
도태수 조직의 일부가 추가로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하지만 정작 도태수는 여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연은 은행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오민혁의 빈자리가 계속 눈에 띄었고 동료들의 시선도 예전과는 달랐다. 모두들 조심스럽게 대했다. 그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박말순 할머니는 이연을 볼 때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연아, 요즘 얼굴이 너무 어두워.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네. 할머니는 이연의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함이 이연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할머니, 혹시 제가 여기 없으면 어떨까요? 없으면?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그냥, 만약에요. 이연아, 너 설마 그만둘 생각하는 거야? 이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해해. 이연이가 어떤 마음인지.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널 필요로 해. 하지만 할머니, 제가 있으면 다른 분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우리는 이연이 편이야. 항상. 할머니의 말이 이연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강준식 지점장이 이연을 불렀다. 이연아, 좀 얘기하자. 지점장실에서 강준식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 지점장님, 그만두고 싶지? 여기서? 이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죄송할 것 없어. 충분히 이해해.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여기 있기를 바라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지점장님께 누를 끼쳐서. 누 끼친 게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 강준식은 잠시 침묵하더니 계속 말했다. 하지만 이연아, 정말 괜찮겠어? 여기를 떠나면 어디로 갈 거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어요. 혹시 예전 일로 돌아갈 생각이야? 이연은 놀란 표정으로 지점장을 바라봤다. 눈치챘어.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건. 그날 조폭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고 확신했지. 이연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네. 707 특임단 출신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더욱 이해가 돼. 내겐 더 큰 사명이 있는 거겠지. 사명이라기보다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도태수 말이야? 그가 잡히지 않는 한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위험해요. 강준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쩔 수 없네. 하지만 이연아,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 여기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거야. 감사해요, 지점장님. 그날 저녁, 이연은 임재훈과 만났다. 정말 그만둘 거야?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그럼 앞으로 뭘 할 거야? 임재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사실, 제안받은 일이 하나 있어. 제안? 국방부에서 민간 작전팀을 꾸리고 있어. 도태수 같은 조직 범죄를 전담하는 팀이야. 이연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이 날 원한다고? 응. 내 경력과 최근 사건 해결 과정을 보고 관심을 보이고 있어. 언제부터? 사실 며칠 전부터 연락이 왔어. 하지만 내가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어. 이연은 잠시 생각했다.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것. 평범한 삶을 포기하는 것. 조건은 어떻게 돼? 자세한 건 직접 들어봐야 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자유도와 권한을 줄 것 같아. 그리고 도태수도 당연히 최우선 타겟이야. 이연의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다. 재훈아, 내 생각은 어때?
솔직히 내가 여기서 평범하게 살기엔 너무 아까워.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 맞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날 밤 이연은 집에서 혼자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기로.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기로.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다. 7분 포인트 작별의 시간. 일주일 후 이연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다. 동료들은 모두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특히 박말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연을 붙잡았다. 정말로 가는 거야? 네, 할머니. 가야 해요. 어디로 가는데?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가끔 안부 전화드릴게요. 그래, 이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될지 아니?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부적을 꺼냈다. 이거 가져가. 우리 손자한테 줄 것이었는데 내가 더 필요할 것 같아. 무사히 돌아와야 해. 약속해. 이연은 부적을 받으며 눈물을 참았다. 약속드릴게요. 강준식 지점장도 이연을 따로 불렀다. 이연아, 정말 수고 많았어. 너 같은 직원을 2번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거야. 과찬이에요. 과찬이 아니야. 그리고 이거 받아. 지점장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뭐예요? 특별 보너스야. 이번 사건 해결한 거에 대한. 받을 수 없어요. 받아. 앞으로 필요할 거야. 이연은 마지못해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이연아,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뭐든 도와줄게. 감사해요, 지점장님. 마지막으로 다른 동료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모두들 진심으로 아쉬워했다. 이연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우리가 더 안전해졌어요. 언제든 놀러 오세요. 이연은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다. 개인용품들을 박스에 담으면서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설렘, 평범한 삶에 대한 동경, 그리고 동료들과 쌓은 소중한 추억들. 모든 것이 그리웠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박스를 들고 은행을 나서는 순간 이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임재훈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다 끝났어? 응. 후회 없어. 후회할 시간은 없어. 이제 시작이야. 차 안에서 임재훈이 말했다. 내일 브리핑이 있어. 새로운 팀에 대한 설명을 들을 거야. 어떤 사람들이야? 모두 전문가들이야. 너처럼 특수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연아, 첫 번째 미션이 뭔지 알아? 설마. 맞아. 도태수야. 이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드디어 직접 대결할 때가 온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이연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가방을 꺼냈다. 707 시절 사용했던 장비들이 들어있는 가방이었다. 검은색 전술복, 각종 장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총 한 자루. 이연은 그것들을 하나씩 점검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였다. 거울 앞에 선 이연은 전술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몇 년 만에 보는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다. 은행원 서이연은 이제 없었다. 707 출신 특수요원 서이연이 돌아온 것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임재훈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준비됐어? 내일부터 정말 시작이야. 이연은 답장을 보냈다. 준비 끝났어. 이번엔 내가 먼저 간다. 창 밖으로 밤하늘이 보였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이연은 마지막으로 박말순 할머니가 준 부적을 꺼내봤다. 작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다. 할머니, 무사히 돌아올게요. 그녀는 부적을 전술복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 시절 동료들을 생각했다. 모두 안전하게 지내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산막 위기 마이너스 폭로와 배신. 다음 날 아침, 이연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임재훈과의 약속 시간까지는 몇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강준식 지점장의 전화였다. 이연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박말순 할머니가 납치당했어. 이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아침에 연금 받으러 오셨는데 은행 앞에서 누군가가 강제로 차에 태웠대. 목격자가 있어. 이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도태수의 소행이 분명했다. 지금 경찰은 뭐 하고 있어요? 신고는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소식이 없어. 지점장님, 혹시 할머니 손녀분 연락처 아세요? 있어. 왜? 혹시 손녀분도 위험할 수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전화를 끄는 이연은 즉시 임재훈에게 연락했다. 재훈아, 큰일 났어. 박말순 할머니가 납치됐어. 뭐? 언제? 방금 전에. 도태수 짓이 분명해. 이연아,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함정일 수 있어. 알고 있어.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그때 이연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할머니를 돌려받고 싶으면 혼자 와. 주소 창고. 시간 오후 2시. 경찰이나 다른 사람과 오면 할머니는 죽는다. 이연의 온몸에 분노가 치솟았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함도 찾아왔다. 707 시절의 훈련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임재훈에게 문자 내용을 전달하고 계획을 세웠다. 함정인 걸 알면서도 가야 해? 갈 수밖에 없어. 할머니가 위험해. 알겠어. 하지만 내가 뒤에서 백업할게.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마. 고마워. 이연은 전술 장비를 챙겼다. 권총, 나이프, 방탄조끼, 그리고 무전기. 오후 1시 30분, 이연은 지정된 창고 근처에 도착했다. 외진 공단 지역에 버려진 창고였다. 임재훈은 500m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연아, 들려? 무전기로 임재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들려. 조심해. 함정이 여러 개 있을 거야. 알고 있어. 이연은 창고 주변을 정찰했다. 최소 3명의 감시자가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창고 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다. 정확히 오후 2시, 이연은 창고 정문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어둡고 습했다. 그리고 중앙에는 의자에 묶인 박말순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 이연이 달려가려는 순간 주변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도태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희현. 드디어 만났네. 도태수는 한 달 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다. 도망 생활이 그를 지치게 만든 것 같았다. 할머니를 놓아줘. 놓아주지. 하지만 그 전에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내가 내 조직을 망쳤어. 내 인생을 망쳤어. 도태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한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야. 그래서? 하지만 끝은 내가 내겠어. 도태수가 신호를 보내자 부하들이 이연을 포위했다. 할머니만은 놓아줘. 관련 없는 사람이야. 관련 없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이잖아. 그럼 충분히 관련 있어. 이연은 주변을 빠르게 파악했다. 적은 총 6명 자신을 포함해서 7명의 대결이었다.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자, 서희현. 선택해. 내가 무릎 꿇으면 할머니는 살려준다. 무릎 꿇으면? 그리고 다시는 나를 추적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이연은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도태수가 약속을 지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싫어. 뭐? 무릎 꿇는 건 싫어. 대신 다른 제안을 할게. 다른 제안? 1대1로 붙자. 내가 지면 내 말을 듣겠어. 하지만 내가 지면 할머니를 놓아주고 자수해. 도태수가 웃었다. 1대1?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해봐야 알겠지. 좋아. 재미있겠네. 도태수는 부하들에게 물러서라고 신호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기는 쓰지 말자. 좋아. 이연은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도태수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봤다. 창고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작해. 도태수가 먼저 공격했다. 하지만 이연은 그의 주먹을 쉽게 피했다. 이연의 반격이 이어졌다. 정확하고 빠른 공격이었다. 도태수는 뒤로 밀려났다. 역시 707 출신이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번에는 도태수가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연의 실력이 압도적이었다. 세 번째 공격에서 도태수가 바닥에 쓰러졌다. 끝났어. 이연이 도태수를 제압하는 순간 뒤에서 총소리가 났다. 이연의 어깨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도태수의 부하 중 하나가 룰을 어기고 총을 쏜 것이었다. 이연아. 박말순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이연은 어깨를 움켜쥔 채로 총을 든 부하를 노려봤다. 룰을 어겼네. 룰? 그런 거 없어. 부하가 다시 총을 겨누려는 순간 창고 밖에서 폭음이 들렸다. 임재훈과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이다. 무기를 내려놔. 순식간에 창고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연은 다친 몸으로 박말순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연아, 너부터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이연의 어깨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총격전은 10분 정도 계속되었다. 결국 도태수와 그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이연아. 임재훈이 달려와 이연을 부축했다. 괜찮아? 총상이 있어. 병원에 가야겠어. 구급차 불렀어. 곧 올 거야. 박말순 할머니도 안전하게 구조되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이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괜찮으세요?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이연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행히 총상은 심각하지 않았다. 며칠 후 이연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일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다. 도태수는 체포되었고 오민혁도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박말순 할머니도 안전했다. 퇴원 후 이연을 찾아온 것은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다. 국방부에서 온 중년의 남자였다. 서희현 씨죠? 김대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사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대령은 간단한 서류를 꺼냈다. 특수작전팀에서 활동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특수작전팀? 도태수 같은 조직범죄를 전담하는 팀입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꼭 필요합니다. 이연은 잠시 생각했다.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한 권한과 지원도 제공하고요. 팀원들은 모두 검증된 전문가들입니다. 임재훈 씨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연의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원하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며칠 후 이연은 새로운 팀의 브리핑을 받았다. 팀원들은 모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조직 범죄를 뿌리 뽑는 것입니다. 팀장의 설명이 계속되었다. 첫 번째 미션은 도태수 조직의 잔당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서이현 씨, 특별히 당신에게 맡기고 싶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국제범죄 조직과 연결된 사건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꼭 필요한 사건이죠. 이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언제 시작하죠?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그날 밤 이현은 오랜만에 박말순 할머니를 찾아갔다. 이현아, 어서 와. 할머니는 이현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덕분에 무사했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현아, 너 또 위험한 일 하러 가는 거지? 할머니는 이현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좋은 동료들이 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네, 알고 있어요. 조심할게요. 할머니는 이현의 손을 잡았다. 이현아,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아. 하지만 내 몸도 소중해. 잊지 마. 네, 할머니. 그리고 가끔 소식 전해줘. 이 할머니가 너무 걱정돼서 잠을 못 잘 거야. 꼭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이현은 마지막으로 은행 시절의 물건들을 정리했다. 명찰, 사원증, 그리고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현은 707 시절 사용했던 장비들을 다시 점검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거울 앞에 선 이현은 전술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이제 진짜 자신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임재훈으로부터였다. 준비됐어?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야. 이현은 답장을 보냈다. 준비 끝. 이번에는 선에서 기다리지 않겠어. 창 밖으로 해가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현에게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박말순 할머니가 준 부적을 꺼내봤다. 작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다. 할머니, 무사히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이현은 부적을 주머니에 넣고 마지막으로 창 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은행 건물이 보였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그리웠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였다. 더 큰 악과 맞서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이현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임무를 위해. 새로운 팀에서의 첫 번째 미션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도태수 조직의 잔당들이 국제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컸다. 이현은 팀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며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되었다. 이현아, 이거 봐. 임재훈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뭔데? 도태수 조직과 거래했던 다른 업체들 명단이야.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게 있어. 화면에는 여러 업체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중 하나가 이현의 눈에 들어왔다. 이거 우리 은행 거래처잖아? 맞아. 그리고 이 업체를 통해서 돈 세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이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은행이 범죄에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강준식 지점장님께 연락해봐야겠어. 조심해. 혹시 내부에 더 많은 공범이 있을 수도 있어. 이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점장만은 믿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이현은 강준식과 만났다. 이현아, 어떻게 지내? 새로운 일은 어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점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현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은행 거래처가 도태수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강준식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정말이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조사해야지. 우리 은행이 범죄에 이용당할 수는 없어. 지점장님, 혹시 오민혁 외에 다른 의심스러운 직원은 없었나요? 강준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실 총무팀에 좀 이상한 직원이 하나 있어. 김영수라는 사람인데 최근에 갑자기 돈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 어떤 식으로요? 고급 시계를 차고 오더니 차도 바꾸고. 그런데 그 사람 급여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야. 이연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지점장님, 혹시 그 사람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있나요? 있어. 총무팀이니까 당연히 있지. 이연과 강준식은 즉시 은행으로 향했다. 야간이었지만 지점장의 권한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김영수의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오민혁과 마찬가지로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불법 접근한 기록이 있었다. 이연아, 이건 정말 심각해. 네. 오민혁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김영수가 접근한 고객 목록이었다. 모두 자산가들이었고 그들의 정보가 범죄 조직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점장님,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알겠어. 그런데 이연아, 이 일이 끝나면 정말 많은 고객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 이연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평범한 일상이 이미 깊이 오염되어 있었다. 며칠 후 김영수도 체포되었다. 그리고 추가 수사를 통해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다. 도태수 조직은 단순한 지역 조폭이 아니었다. 국제 범죄 조직의 한국 지부 역할을 하고 있었고 여러 금융기관에 내부자를 심어놓고 있었다. 이연이 근무했던 은행도 그 타겟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연아, 내가 떠난 게 오히려 다행이야. 임재훈이 말했다. 왜? 만약 내가 계속 있었다면 더 큰 위험에 빠졌을 거야. 그들의 최종 목표는 너를 제거하는 것이었거든. 이연은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다. 그럼 내가 은행을 떠난 것이 정답이었네. 맞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해. 새로운 팀에서의 두 번째 미션이 시작되었다. 국제범죄 조직의 한국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것이었다. 이연은 팀의 핵심 멤버로서 작전을 이끌었다. 그녀의 경험과 실력은 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몇 주간의 수사 끝에 드디어 조직의 본거지를 찾아냈다. 서울 외곽의 한 공장이었다. 이연아, 이번 작전이 내게는 복수전이 될 것 같아. 팀장이 말했다. 복수라기보다는 정의 실현이에요. 좋은 마음가짐이야.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리지는 마. 알고 있어요. 작전 당일 이연은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 707 시절의 모든 기술과 경험을 동원할 때였다. 공장으로의 잠입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무장한 조직원들이 있었다. 이연, 상황이 좋지 않아. 임재훈의 목소리가 무전기로 들려왔다. 괜찮아. 예상했던 범위 아니야. 이연은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하나씩 조직원들을 무력화시키며 건물 내부로 침투했다. 마침내 조직의 보스와 마주했다. 도태수보다 훨씬 위험해 보이는 남자였다. 서희현.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직접 보니 실망이네. 실망시켜서 미안하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야. 내가 우리 조직에 입힌 피해를 갚을 때가 됐어.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상대방은 도태수보다 훨씬 숙련된 전사였다.
하지만 이연도 만만치 않았다. 707 시절 쌓은 실력과 경험이 그녀를 지켜주었다. 결국 이연이 승리했다. 조직의 보스는 제압되었고 나머지 조직원들도 모두 체포되었다. 작전 완료. 이연의 무전 보고가 끝나자 팀원들의 환호성이 들려왔다. 하지만 이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다. 이연아, 괜찮아? 임재훈이 다가왔다. 응, 괜찮아. 그냥 생각이 많아. 무슨 생각? 은행에서의 일들 말이야.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까? 이연아, 내가 선택한 길이 맞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했잖아.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임재훈의 말이 맞았다. 작전이 끝난 후 며칠이 지났다. 이연은 다시 박말순 할머니를 찾아갔다. 이연아, 뉴스에서 봤어. 큰 사건을 해결했다며? 네, 할머니. 다 끝났어요. 다행이야. 이제 좀 안전해진 거지? 네. 이제 정말 안전해요. 할머니는 이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연아,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하지만 가끔은 쉬어야 해. 쉬는 것도 좋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그래도 건강이 제일이야. 이연은 할머니와의 시간을 소중히 보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며칠 후 팀장이 이연을 불렀다. 이연 씨, 새로운 미션이 있어요. 어떤 미션인가요? 해외 파견이에요. 국제범죄조직 수사를 위해서 필요해요. 이연은 잠시 생각했다. 해외 파견이라면 더 큰 규모의 작전을 의미했다. 언제부터인가요? 다음 달부터요.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연 씨,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후회하지 않아요? 평범한 삶을 포기한 거? 이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창 밖을 바라봤다. 가끔은 그리워해요. 은행에서의 평범한 일상을.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왜죠?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리고 박말순 할머니 같은 분들을 누가 지켜주겠어요? 팀장은 이연의 답변에 만족하는 듯 했다. 좋은 답변이네요. 역시 당신을 선택한 게 맞았어요. 그날 저녁 이연은 마지막으로 옛 은행을 찾아갔다.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나 건물은 어두웠다. 하지만 강준식 지점장은 아직 사무실에 있었다. 이연아,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인사드리러 왔어요. 해외 파견을 가게 되어서요. 해외 파견? 얼마나 오랫동안? 6개월 정도요. 강준식의 표정이 아쉬워졌다. 그럼 한동안 못 보겠네. 네. 그래서 미리 인사드리러 왔어요. 이연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은행이 더 안전해졌어. 그리고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 자리는 항상 있을 거야. 이연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강준식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지점장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당연하지, 너도 조심해. 해외는 더 위험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이연은 자신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고객들과의 따뜻한 만남, 동료들과의 웃음,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모든 것이 그리웠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다. 은행을 나서며 이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새로운 미션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집에 돌아온 이연은 해외 파견 준비를 시작했다.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장비들을 점검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말순 할머니가 준 부적을 꺼내봤다. 할머니,
이번에도 무사히 돌아올게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임재훈으로부터였다. 준비 다 됐어? 내일 브리핑이야. 이번에는 더 큰 무대야. 창 밖으로 밤하늘이 보였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연은 마지막으로 은행 시절을 생각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모험을 생각했다. 더 이상 평범한 은행원 서희연은 없었다. 이제는 특수요원 서희연만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것들이 남아 있었다. 박말순 할머니의 부적, 강준식 지점장의 따뜻한 말씀, 그리고 동료들과의 소중한 추억들. 그것들이 그녀를 지켜주는 진짜 힘이었다. 이연은 가방을 메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여정을 위해. 하지만 잠들기 전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다짐했다. 언젠가는 돌아갈 거야. 정말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연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가 지키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으니까. TV에서는 늦은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국제범죄조직 검거 소식이었다. 이번 작전으로 대규모 범죄 조직이 해체되었으며 관련자들이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작전에서는 특수부대 출신의 민간 전문가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연은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더 좋았다. 진짜 영웅은 그림자에서 일하는 법이니까.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울렸다. 박말순 할머니로부터 온 문자였다. 이연아, 뉴스 봤어. 내가 한 일이지? 정말 자랑스러워. 조심히 다녀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이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그녀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다. 네, 할머니. 꼭 무사히 돌아올게요. 사랑해요. 답장을 보낸 후 이연은 조용히 잠들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모험을 꿈꾸며 그리고 언젠가 돌아갈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그리워하며 6개월 후 해외 파견을 마치고 돌아온 이연은 다시 한번 박말순 할머니를 찾았다. 이연아, 정말 무사히 돌아왔구나. 할머니는 이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네, 할머니. 약속 지켰죠? 그럼 우리 이연이가 약속을 어길 리가 있나? 할머니는 이연을 꼭 안아주었다. 그 따뜻함이 이연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할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은행도 평온하고 새로운 직원도 착하고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연아, 이번에는 얼마나 있을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그럼 할머니가 또 반찬 해다 줄 수 있겠네. 그럼요. 할머니 반찬이 그리웠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이연이 없는 동안의 일들을 자세히 들려주었고, 이연은 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이연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네, 할머니. 이제는 좀 더 조심할게요. 저녁이 되어 할머니와 헤어지며 이연은 다시 한번 다짐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날까지 그녀는 계속 싸울 것이다. 자신이 지키고 싶은 모든 것들을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연은 은행 앞을 지나쳤다. 불이 꺼진 건물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언젠가는 돌아갈 거야. 정말 평범한 일상으로.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다. 이연은 앞을 향해 걸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서희형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사람. 이연희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이런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